국민노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공무원 보수와 공무원 노조의 주장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노조 사무총장 김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 MZ세대 공무원들이 상복을 입고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서 분노하며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이 청년들의 청춘 장례식 퍼포먼스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임금이 장례식에 빗대어 표현할 만큼 많이 낮은가요?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 그 상복 입었습니까? 예, 입었습니다. 참 이게 옛날 농민들 투쟁이나 네. 민주노총의 전형적인 수법이 상복 입고 투쟁하는 거고, 상복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위치에 처했을 때 하는 투쟁인데, 예. 이거는 완전히 그 배부른 투쟁을 정공로라든가 이 사람이 민주노총 흉내낸 것 같은데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관리가 리라 그러는데, 조선시대는 이순신 장군도 어떻게 했어요? 둔전제라 그래서 네. 병사들의 나라 재정이 없으니까 봉급 좀 주고 알아서 살고, 또 백성들한테 이렇게 눈탱이도 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예.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 다 해주고 신분보장 해주고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걸 가지고 상복 입고 투쟁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 국민을 저는 속이는 행위고, 네. 그들이 똑까놓고 얘기해서 168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얘기했으면 예. 168만 원보다 더 받는 임금은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반납해야죠. 근데 뭐 국민을 속이면 안 돼. 그 임금은 네. 기본급이 있고, 예. 기본급은 뭐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공무원들의 급여는 기본급이 총 급여의 한 60%가량 됩니다. 아, 네. 한 5, 6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로 되냐? 네. 각종 수당, 뭐 효도 수당, 김장 수당, 뭐 이런 수당들이 있고, 네. 가족 수당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상여금 같은 게 있어요. 예. 상여금에 공무원이 한 600% 나오나요? 그렇게 많이 그 정도 나오나요? 나올 거야 아마.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왔다가 뭐래요? 특별 근무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시간의 수당, 또 수당이 있어요. 거기에 그것만 있나요? 네. 행자부에서 주는 돈이 또 있어요. 아. 성과급 같은 걸 또 줘요.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리후생비도 있어요. 그래서 콘도 같은 경우 여름에 휴가할 때 콘도 같은 것도 제공해 주거나, 그쵸. 그 다음에 작업복 같은 걸 제공해 주거나, 네. 그다음 경조사비 제공해 주거나, 이런 이 급여 외에 각종 복리수당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건강검진 받는 것도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무원 하려고 노력하는데, 공무원이 이렇게 막 최저임금 못 받는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 직장 다니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본급 168만 원 이외에 이렇게 네. 각종 수당이라든지 상여금, 뭐 성과금 이런 것들이 또 되게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기본급은 퇴직금을 정하거나, 이제 법률적 임금은 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이 세 가지예요. 기본급은 어떤 퇴직금 또는 평균임금을 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이 과거에는 기본급 비율이 총액의 45%였다가 점점 기본급 비율이 높아져 가지고 지금은 약 한 60%, 55%, 이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168만 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아까 각종 수당, 예. 상여금, 시간의 수당, 성과금, 복리후생비, 네. 또 일부가 뒤로 국민으로부터 서울을 받는 거, 네. 이런 거 다 계산하면은 더 많이 받아요. 이렇게 전공로 사람들이 이렇게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좀 어떻게 코너로 몰아넣으려고 이렇게 대국민 선동하면서 사기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게 못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자님, 최저임금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뭐 그들의 주장대로라면은 뭐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반하는 위법 행위죠. 네. 네. 그러면 그 임금을 주는 사람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최저임금을 못 받으면은 여러분의 단체장, 네. 장관 이 사람을 전부 최저임금법으로 고발하세요. 그러면은 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현행법으로 최저임금법 28조에 나와 있어요. 상복 입고 그렇게 난리치지 말고 그냥 법률적으로 하세요.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각종 시청, 시장, 네. 구청장, 예. 군수, 각급 장관, 각급 위원회, 예. 뭐 공정거래위원회라고 다 고발하세요. 고발하면은요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왜 구태여 국민한테 우리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28조 이하니까 예. 각 부처 장관을 지금 전공로 공무원 여러분의 주장에 사실이라면 다 감옥 보내야죠. 그래서 사실 그게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공무원마저 상복 입고 대국민 선동하고 이렇게 하면 공무원으로서 품격도 떨어지고 네. 상도의가 있지. 아 자기 지자체 장을 고발하면 되지. 왜 국민한테 그래요? 네. 국민은 여러분의 봉급을 위해서 세금 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기관장을 고발하세요, 공무원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예, 그렇네요.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도 있는데 이 공무원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게 높은 편에 속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임금이 낮다면서 불만을 드러내지만 공무원 되기 위해 경쟁률이 높은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쉽게 얘기할게요. 공무원 되려면요 수십 대의 경쟁이 있습니다. 예. 노량진 가서요 예. 한 2년씩 그냥 뭐 뒤지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해야겠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도 여성도 결혼하기가 일단 쉬워요. 예. 안정적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각종 복지 제도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잘 보장, 신분보장도 돼 있어요. 사회적으로 위상도 공무원은 높습니다. 예. 아니 그렇기 때문에 수십 대 1이에요. 공무원이 여러분 말대로 최저임금도 못 준다면은 누가 공무원 지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요? 이것만 봐도 민주노총 소속의 전공로 공무원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에서는 예. 8월 올해 7급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이 경쟁률이 42.7대 1입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국가공무원 9급도요 실질 경쟁률이 22대 1이에요. 예. 그 왜 그러겠어요? 그 배부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은요 30 수년간 열심히 일하고 해도 국민연금 많이 받는 사람 80만 원, 100만 원이에요. 공무원은 33년 근무하면 한 300만 원 받잖아요. 예. 죽을 때까지 받잖아요.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유족연금까지 받잖아요. 그 다음에 신분보장 정부에서 해주잖아요. 아니 사실상 공무원은요 그 노동조합이 그렇게 필요 없는 직종이에요. 노동조합이 정말로 필요한 건요 30인 미만 중소기업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지. 그렇게 배부른 소리를 막 자기들이 피해자인 척 피해자 코스프레로 이렇게 얘기하면 공무원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 때려치고 배달 같은 거 하세요. 아, 예. 아니 더 주잖아요 요새. 예, 요즘에는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면 하루에 한 500, 한 달에 한 500원 받는 사람 많아요. 공무원이 그렇게 힘들면은 안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이라는 거를 받잖아요. 예. 근데 그 국민연금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연금 계획을 하겠다는 건 뭐냐면 공무원 연금에 1년에 수십 조씩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공무원들은 자기가 많이 낸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은 점 받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많이 받고 신분보장 해주고 또 공무원끼리 결혼도 많이 해요. 네. 실제로. 네. 그래서 연금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생애임금 죽을 때까지 받는 임금으로 계산하면 사실상 대기업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 대기업은 한 40대 50대 퇴직하잖아요. 그 이후에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기업의 그 봉급은 높지만 근데 공무원들은 요새 수명 길어졌잖아요. 죽을 때까지 연금 받잖아요. 아니, 들어보니까는 돌아가셔도 배우자분께 계속 지급이 유족연금이라고 그래요. 예. 그것까지 다 줍니다. 그러면 그걸 뭐냐면 생애임금이라 그래요. 그 예. 생애임금으로 얘기하면은 대기업보다 생애임금으로 임금 총액으로 계산하면은 공무원분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서로 공무원 하려고 하고 예. 공무원들을 뭐냐면 서로 하려고 노량진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공무원 되면 어떻게 해요? 민원인들이 공무원 앞에서 그냥 고양이 앞에 쥐 신세해가지고 말로는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이지만 공무원이 상전 노릇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전공로 공무원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사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뭐냐면 우리 최저임금보다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 자기들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보다는 예. 요번에 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 숫자가 10만 명 늘어났고 예. 공기업 숫자가 13만 명이 늘어나서 예. 국민이 허리가 휘도록 세금을 내고 정부 재정이 손해가 막심하므로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좀 더 예. 허리띠를 졸라매자. 예. 그래서 우리 공무원부터 해봅시다 해서 이제 이 동결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고 해서 뭐냐면 현 정부한테 예. 국민의 세금인데 공무원들이 기본급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대국민 선동하고 이런 것은요 예. 안 되는 행동이에요. 예. 그리고 민주노총 따라서 하반기에 투쟁하려고 이념 사상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의 투쟁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거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놓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을 많이 늘려서 국민이 봉입니까? 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서 좀 자제를 하자 이런 건데 공무원 여러분 그 정도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그러게요. 그죠? 예. 그리고 또 공무원은 호봉제이잖아요. 예, 그것도 예. 또 잘 말씀드렸는데 예. 공무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임금이 오르지 않아도 임금이 올라요. 뭐 때문에 오르는지 알아요? 1번 호봉제로 오르기 때문에 매년 호봉이 올라서 약 이 포지션이 1.5%가량 임금 인상 효과가 있어요. 호봉. 예. 두 번째 뭐가 오르겠어요? 성과급 줍니다. 예. 성과금도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여러분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또 뭘로 오르는지 아십니까? 뭔가요? 승진합니다. 아, 그래서 네. 또 급여가 오르나요, 공무원 여러분. 봉급을 안 올려도 이렇게 오른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5군데가 임금 인상이 안 올랐다는 게 5군데 중에 임금 인상이 하나 안 오른 거 가지고 이렇게 막 엄살 떨고 대국민한테 좀 이렇게 선동질 하면서 이렇게 막 투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요 공무원으로서 좀 가슴에 손 얹고 반성을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임금 동결되어도 4군데서 오른다고. 뭘로? 승진해서 올라요. 호봉으로 올라요. 성과급으로 오르고 복리후생비로 오르고 다 올라요. 그렇게 이 국민을 상대로 이 함부로 이 사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네. 네. 이렇게 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렇게 낮은 임금을 받는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 예. 근데도 이렇게 전공로가 가장 낮은 직급 공무원들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이런 것보다는 예. 어떤 이념 사상적 투쟁을 통해서 예. 선동을 해서 노동 친화적이 아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개적인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이런 투쟁 열기를 모아서 예. 이번에 국회 때라든가 오는 11월 12일 예. 민주노총과 함께 대규모 투쟁에 나서려는 그런 사전 포석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자님도 예. 이제 친구들 중에 예. 예를 들어서 결혼 안 하신 분들이라든가 저 예. 결혼 잘 간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요? 뭐 사시 패스를 하면은 뭐 옛날에 지금 예. 아니지만 열쇠가 3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결혼할 때 사실상 예. 1순위 아니었나요? 아무래도 많이 선호하는 직업이죠. 그렇죠. 예. 돈 더 준다고 뭐 오토바이 타고 뭐 배달하고 뭐 이런 예.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안정적이어야 되니 가정을 이루려면은. 그렇죠. 예.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법에 의해서 신분 보장 해줍니다. 예. 그 다음에 해년마다 아까 5군데 봉급이 올라요. 임금 인상에서 올라, 최저임금에서 예. 올라, 그 승진에서 올라, 성과급으로 줘, 예. 복리후생비로 올라 다 오르는데도 예. 불구하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봐서는 연불보다 제밥이라고 예.
우리 그 전공로 사람들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정부를 흔들어서 예.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고, 제가 전공로라든가 이런 공무원 노조 많이 있어봐서 잘 알아요. 보면은 네. 내가 이 방송에서 얘기하지 뭐하지만 참 우리나라의 이런 노동조합들은 정말로 노동조합이 필요한 것은 소외받고 참 어려운 데가 노조가 필요한 게 원래 취지인데, 예. 공무원이라든가 대기업, 공기업 이런 데는요, 예. 노조가 없어도 자기 권리를 다 지킬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도 노조라는 간판을 가지고 한 것은 정말로 너무 많은 권한이 이렇게 집중돼 있어요. 여러분, 노조 하고 싶으면요, 공무원 여러분, 신분 보장 포기하십시오. 아니, 양손에 떡 들고 있으면 불공정하잖아요. 예. 공무원법에서 신분도 보장해주고 다 해주는데 노조가 그렇게 왜 필요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 일 편하게 하려고 노동조합으로 막 다 그렇게 해서 상급자 만나고 다 교섭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새 교섭할 때 보니까 뭐 하는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상 공무원, 우리나라 공무원 정도 수준 되면요, 노동조합이라는 게 그렇게 큰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 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공부 잘하고 다 공무원 됐잖아요. 일반 노동조합도 없는 이런 국민들의 폭폭한 삶을 여러분들 돌아보고 공무원으로서 그 자존감, 공무원으로서 어떤 그런 선민의식 이런 걸 갖고 국민을 공복으로 보살펴야지, 상복 입고 그렇게 나오는 게 쪽팔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때려치야죠. 안 그래요? 예. 전 사실은 공무원은 세금을 먹고 사는 직업인데 그럼요. 이렇게 노조가 있다는 게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노조는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노동조합의 필요성도 별로 없어요. 예. 과거에는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예. 지금은 다 이게 사회 시스템이 정상화가 돼가지고 요새는 노조 없이도 막 인터넷에도 올리고 다 자기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어. 꼭 노조만 갖고 구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공무원이라는 것은 이미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법에 의해서 신분보장이라든가 이렇게 다 보장을 받았으면은 예. 오히려 국민에게 감사하고 오히려 더욱더 국민에게 열사봉공의 자세를 가져야지, 국민을 상대로 우리 최저임금 못 받아 이렇게 사기치면은 여러분이 공무원이에요? 그건 양 XX지. 말도 안 쪽팔리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무원분들이 네. 그 상복을 입고 나온 이후에 전교조에서도 그 똑같은 기자회견을 또 냈더라고요. 예. 전 그것도 조금, 그러면은 공무원 노동조합은 전교조와 뭐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민주노총 내에 예. 전교조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전공노라고 예.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내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 이렇게 안정된 직종의 상위 몇 프로의 사람들이 예. 민주노총을 이렇게, 민주노총의 핵심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더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우리들은 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예. 우리 전공로 상복 입은 사람은 대한민국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 분들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시위를 하는 게 좀 순수한 의도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그것도 투쟁 방법도 옛날 수법 가지고 상복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말이 돼. 정신 차려야지. 참 그게 참 웃음거리잖아요. 그거는 예. 조롱 당해도 마땅하고, 그렇게 낮으면은 그 공무원 때려치세요. 그거 168만 원 내가 여담으로 얘기했고, 자기 부인들한테 168만 원만 받고 예. 나머지는 어디 삥땅 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뒤로. 네. 그럴 수도 있나요? 아니 168만 원만 받으면 그 이상의 금품은 네. 반납하세요. 막 그러면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오늘 공무원 보수, 공무원 네. 노조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쭉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행안부에서도 예. 공무원 임금 테이블을 잘 밝히지 않아요. 왜 안 밝힐까요? 회사별로도 그렇고 안 밝혀요. 왜냐면 네. 그거 밝히면은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네. 난리가 나니까 안 밝히는 거예요.
비밀을 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네요. 그냥 공무원들은 네. 다 국가에서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려주고 있는데 이제 말로는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냐, 국민의 공복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고요, 국민의 상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이렇게 김준용 사무총장님과 공무원 임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투쟁을 이어간다고 하니 또 소식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또 모시고 다음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공무원은 예, 국민의 공복이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네. 공무원은 국민의 상전이다.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예. 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